요즘 훈훈 브라더스라는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훈훈, 네. 이름 마지막 글자 훈훈.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압구정동에서 한의원 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울고 있는 것도 훈훈인데 그 말이 또 갑자기 떠올라서 아무튼 이 훈훈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두 사람이 아주 92학번 동기생들인데 서로 케미가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아서 지금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곧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죠.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 조정훈과 한동훈 그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 이 점을 조정훈 의원이 지적을 하고 한동훈 장관 공개 사과 제도 개선을 촉구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100% 공감하고 많이 부족하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러자 조정훈 의원이 주선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바로 또 피해자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는 문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정상 참작 문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에 관한 얘기, 글람 빌라왕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실효적인 대책 등등에 있어서 마치 서로 정말 100% 케미가 짝짝 들어맞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현역 야당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국정감사장에서 또는 대정부 질문장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마치 대정부 질문에 가령 그 대변인처럼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했던 한동훈 장관이 둘이 케미가 탁탁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둘이 말도 아주 정련된 말을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시대정신 한동훈 장관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말하는 거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죠. 말 참 잘합니다. 정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지워버릴 말이 없을 만큼 매우 이렇게 조리 있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훈훈 브라더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책도 냈다나요? 한동훈 스피치, 조정훈 스피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종로구에 출마를 하고 조정훈 의원이 마포구에 출마를 하고 그래서 이 훈훈 브라더스가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조정훈, 한동훈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사사롭게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까지 와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요. 어디에 갚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갚아야 할 시기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하나 이거다. 그것조차도 케미가 딱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결국은 30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일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이냐 지금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홍정욱 전 의원의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홍정욱, 여러분 홍정욱 다들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멸의 영화배우 남궁원 영화배우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네. 한 인물 하죠. 미국 하버드 대학, 미국의 최고 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영어 영문과 나온 재원, 그 미국 항공사 여승무원 했던 양춘자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또 화제가 됐었고, 아주 잘생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이 나왔으니 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 홍정욱 씨는 뭐 정치도 하지만 또 사업도 해서 사업가로도 아주 크게 성공을 하고, 정치도 그때 아주 뭐 각광을 받았던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정욱 출마해라,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 서울시장도 출마해라, 그러니까 큰 빅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정욱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수도권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오각편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국민의힘에는 5명의 어마어마한 특공대가 있다. 5특공대, 지구를 구하라, 수도권을 구하라, 5특공대. 누구냐? 지금 말한 홍정욱, 안철수,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종로구, 그리고 여러분은 고개를 왜로 저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만약 어찌어찌 해서 이준석과도 서로 화합을 하고 이준석한테도 공천을 주고 그랬을 경우에 수도권을 구하라, 5명 특공대,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홍정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분명히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정확하게 국민의힘하고 관계없이 챙기려고 할 것이다. 윤석은 오히려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또 한 번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준석에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는 즉시 제1호로, 전략공천 제1호로 서울 노원병에 바로 공천하라. 그러면 이준석이 그것을 거절할 명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구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이준석 대구에 이틀이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내려가서 대구에 있는 의원들도 만나고 거기 이준석 지지자들도 만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7.7% 뭐 지지율도 나오고 있다니까 요즘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있겠어요. 이준석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든 또는 뭐 신당을 만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함께 나오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전열은, 맨 앞에 전선은 매우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이준석에게 서울 노원병 전략공천 발표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